시장의 중심인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의 중심인 이더리움, 두 코인들의 긍정적 행보로 인한 투자자들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시장 추세부터 살펴봐야겠죠. 최근 한 달 동안 비트코인 지갑 보유자가 67만 개 줄어 반등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있어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암호화폐 온라인 데이터 플랫폼 센티멘트의 분석을 기반으로 보면 센티멘트는 한 달 전에 비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지갑 숫자가 67만 2,510개 감소했다고 알렸거든요. 이런 현상은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전액 거래소에 보내 처분하거나 여러 지갑에 흩어진 물량을 통합할 때 나타나는데,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기준으로 보면 같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은 단순히 가격만 놓고 보면 2.64% 하락했어요. 하지만 실제 가격 흐름을 보면 약 5만 3천 달러 선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하락분만큼 상승하는 과정을 거쳤죠. 즉, 큰 손실이 예상되는 높은 변동성 구간을 지나는 사이 67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 보유 지갑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들을 정리했고, 가격은 거의 본전 수준으로 되돌아온 셈인데, 이게 상승의 신호인 이유는 통상 비트코인 보유 지갑 수는 비트코인에 대한 대중 관심과 비례하거든요. 하지만 최근 자료를 보면 가격과는 몇 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데, 우선 가격이 오르면 관심도가 증가하고 비트코인을 보유한 지갑 숫자가 늘어나는 수순이죠. 이에 대해 센티멘트 역시도 암호화폐 상승장이 펼쳐지기 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라며 2023년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비트코인 보유자 수가 가장 많이 순감소했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 최대의 가격 반등이 발생했던 7월 5일부터 16일 사이 비트코인 보유 지갑 수가 오히려 감소했는데, 이는 현재의 상승을 바라보는 소매 투자자들의 시선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앞서 지난 16일 암호화폐 리서치 기업인 K33도 시카고 사목거래소의 미결제 약정 증가율과 암호화폐 거래소의 펀딩 비율을 대비하여 이를 지적한 바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보유한 지갑 숫자는 여전히 공격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지금, 이런 지갑에 대량 청산이 발생하면 반등이 지속할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에 상승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또 다른 시장의 핵심 이슈 이더리움 현물 ETF 추세에 대해 체크해 볼게요. 최근 SEC가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미니 트러스트와 프로시어스, 이더리움 ETF라는 두 개의 현물 이더리움 상장지수 펀드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알려졌거든요. 이 두 상품은 뉴욕 증권거래소의 플랫폼에 상장될 예정으로 SEC의 승인은 양식 19B-4 제출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ETF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선 19B-4 그리고 S1 두 가지 서류 모두 승인되어야 하기에 하나만 승인된 지금 시점에서는 이 두 ETF의 거래는 즉시 시작할 수 없죠. 따라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이와 동시에 블랙록, 피델리티, 21쉐어스, 비트와이드 중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한 발행사들이 ETF 운용 수수료도 공개했거든요. 운용 수수료란 ETF 운용에 대한 대가로 발행사들이 1년 동안 가져가는 몫을 말하는데, 가령 운용 수수료가 1%라는 얘기는 투자금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365일로 나눠서 매일 운용사들이 가져가겠다는 얘기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자산 운용사들은 0.20%에서 0.25%를 기본 수수료로 책정했는데, 물론 이용자들을 끌어당기기 위해 초기 프로모션 조건을 붙이는 시기예요. 블랙록은 기본 수수료를 0.25%로 책정하되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수수료를 면제했고, 그렇게 유입자금 25억 달러까지 0.12%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이죠. 다음으로 21쉐어스는 기본 수수료가 0.21%인데 하지만 초기 유입 때는 5억 달러까지는 수수료를 받지 않을 방침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비트와이즈 0.20%, 인베스코 갤럭시 0.25%, 바네크 0.20%, 프랭클린 템플던 0.19%등 모두 초기 자금 유입분이 5에서 15억 달러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운용 수수료를 받지 않을 예정이죠. 그런데 여기서 독특하게도 그레이스케일은 다른 7개의 자산 운용사 대비 현저하게 높은 2.5%의 운용 수수료를 책정했거든요. 이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현물 ETF의 운용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싼 수준이면 일단 이 돈은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에는 이미 100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이 약 290만 개가 쌓여 있기에 이 많은 이더리움이 혹시 시장이 풀리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게 사실인 상황이죠. 그리고 실제로 비슷한 일이 올해 1월 출시된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서도 발생된 바 있죠. 62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쌓여 있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출시 직후부터 하루 4억 달러가
10%가 넘는 매도세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인데, 이 때문에 초기 한 달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 적지 않은 매수 자금이 유입됐음에도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약 20% 조정을 받아야 했어요. 당시 다른 발행사들은 무료 혹은 0.2에서 0.5%의 매우 낮은 운용 수수료를 적용한 데 반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ETF는 1.5%의 수수료를 받았었죠. 이에 따라 정말 만약 이들의 물량이 다시금 시장에 쏟아진다면 이전과 같이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야 하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면 한동안은 조정을 거치다가 어쨌든 이보다 훨씬 더 큰 상승이 찾아올 것이기에 그런 조정이 찾아오면 물량 추적의 기회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러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잠재적 승인 날짜는 약 이번 달 23일 전후이기에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이 맞물려 다시금 폭발적인 상승을 시작하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긍정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최근 리플 CEO가 IPO 계획 및 스위프트에 대한 경쟁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여 주목받고 있거든요. 포춘지와 인터뷰에서 먼저 리플의 IPO에 대해 현재 공식적으로 보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SEC와의 법적 분쟁을 강조하며, 어쨌든 SEC와 이런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이상은 리플의 IPO는 없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는데, 이와 더불어 투자자와 직원으로부터 14억 달러 상당의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자사주 매입 계획을 전했거든요. 이러한 매수 전략 자체는 리플 측이 회사에 가지는 장기적 전망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투자자들은 이를 회사의 재정적 안정성과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조치로도 볼 수 있기에 매우 긍정적으로 체크할 수 있고, 다음으로 스위프트에 대한 회사의 경쟁적 입장에 대해서도 체크해보자면, 리플 CEO는 현재 전신 송금 시스템의 구식 특성을 비판하면서 스위프트 네트워크를 통해 누구든 구식 시스템을 이용해 봤겠지만 이는 발전한 기술이 아니고, 이와 반대로 리플은 글로벌 자금 이체에 관련된 마찰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이 때문에 스위프트와의 경쟁에서도 승리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자사주 매입 계획과 리플의 글로벌 경쟁 우위를 강조하며 리플의 미래 전망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러한 미래 전망이 제대로 된 탄력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쨌든 SEC와의 소송이 끝나야겠죠. 그리고 이러한 SEC와의 소송도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끝이 날 수 있다는 분석들도 나오면서 시세 역시도 출렁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앞선 유명한 리플의 미래 전망이 탄력받을 수 있는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에 이 점 긍정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